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 십자군 전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 첫 번째 시간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성지 탈환을 성공하여 성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국의 수립이 1099년이었는데요. 그 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약 90여 년이 지나서 1187년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게 뺏기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1099년에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하고 1187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게 뺏기는 그 사이에 1147년에 2차 십자군 원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 1140년대쯤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왕국을 점점 많이 위협하게 됩니다. 이게 걱정됐던 유럽에서 2차 십자군을 조직해서 원정을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십자군 전쟁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2차 십자군은 모든 걸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서요. 자, 1187년 하틴 전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 하틴 전투가 이슬람 세력을 이끈 살라딘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완전히 뺏는 전투인데요. 이 하틴 전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와 하틴 전투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7년에 이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뺏어간 이슬람의 주요 인물이 살라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뺏길 때의 예루살렘 왕국의 왕은 기드 류지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류지냥의 기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예요. 류지냥 가문의 기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인물들이 영화 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기와 살라딘의 하틴 전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화에 나오는데 일단 보두행 4세라는 인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 류지냥 앞에 보두행 5세가 있었고 보두행 5세 앞에 보두행 4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두행 4세가 영화에서 나오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문둥병, 즉 한센병 환자라서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영화에서와 같이 실제로도 보두행 4세는 한센병을 앓았었습니다. 이 인물이 9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막 손톱에 핥히고 다쳤는데 전혀 아파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충신 중에 한 명이 진찰을 받게 했더니만 한센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센병 진단을 받고 이후 이제 점점 더 이 병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얼굴까지 병이 이제 번져서 얼굴이 문드러져서 가면을 쓰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두행 4세는 사실 이 병을 앓았지만은 인물 자체는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외모도 되게 아름다운 외모였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 탔습니다. 말 위에서 칼 쓰는 훈련도 잘 받았고, 그래서 병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말을 잘 타는 그러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병을 앓으면서도 전투를 지휘 잘 했었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두행 4세의 아버지 아모리 1세가 1174년에 사망을 하면서 보두행 4세가 14살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를 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병을 앓고 있었으나 또 유능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두행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왕국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고 정치적 분쟁이 심했는데요. 크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과 중간에 유럽에서 예루살렘 왕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중간에 유럽에서 예루살렘 왕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요, 이슬람에 대한 적대심이 강했고, 이슬람 세력을 이교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적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예루살렘 왕국이 쭉 이제 9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이슬람 세력과 손잡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안에도
서로 간에 경쟁과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슬람 세력 안에서 싸움이 났을 때 일부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 왕국, 이 유럽인들과 손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으로 들어온 유럽인들과 이슬람 세력이 손잡고 상대 이슬람에 맞서기도 했었고, 또는 이 십자군으로서 유럽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이슬람과 손잡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이 이슬람 지역 안에서 십자군으로 들어온 유럽인들과 또 이슬람 세력 사이에서 손잡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정치적 그 분열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손잡는 경험을 했었던 예루살렘 왕국의 인물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심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었고, 또 이슬람과 전쟁을 또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슬람 세력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이 왕국이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유럽에서 건너온 2차 십자군으로 와서 그냥 여기 눌러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적대심만 큰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력에 대해 강경하자, 아니다 화의를 맺자라며 정치적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서의 그 예를 보면은 르노드 샤티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 아주 강경한 사람이에요. 2차 십자군으로 들어와서 눌러앉은 사람인데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 르노드 샤티용이라는 인물이 기드 리지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훗날 이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뺏기는 그 인물과 손잡고 이슬람에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반면 보두행 4세는 이슬람 세력에게 화친을 맺고 우호 협정을 맺고 평화를 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된 것이고요. 한편 이슬람 세력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심했어요. 이슬람 세력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왕국과 손잡기도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세력 다툼하던 이슬람 세력 안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살라딘입니다. 살라흐 앗딘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빨리 읽으면 살라흐딘 이렇게 또 읽히기 때문에 살라딘, 우리나라에선 또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이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을 통합해 가면서 새로운 강자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 살라딘이라는 인물은요, 1171년에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유브 왕조라는 이름은 살라흐 앗딘의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아이유브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유브가 성서에서 욥이라는 인물의 그 또 이슬람식 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을 하고 이집트 장악하고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으로 이제 막 세력을 쭉 넓혀 가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살라딘과 예루살렘 왕국의 보두행 4세가 이제 자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1177년 몽기사르 전투라는 건데요. 이 몽기사르 전투는 성장하는 살라딘에게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왕국의 보두행 4세가 이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살라흐 앗딘을 보두행 4세가 크게 이기게 됩니다. 보두행 4세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2년 후인 1179년에는요 보두행 4세가 또 이 세력과 전투를 하다가 크게 위험에 빠져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험프리 2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막 부상을 당해가면서까지 보두행 4세를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보두행 4세는 살았는데 이 험프리 2세라는 인물은 이때 다친 부상으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두행 4세가 험프리 2세에 또 복수를 한다며 또 살라딘과 전투를 벌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때 이미 이 한센병이 심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막 부축해서 간신히 또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낙마 사건 이후에는요, 또 전투에 나갈 때 말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 말에 자기 몸을 묶어서 전투를 할 정도로 보두행 4세는 왕의 역할, 전투자로서의 또 역할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왕국은 결국 패배를 하면서 위협을 맞게 된 것이죠. 결국 보두행 4세는 자신의 건강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의 국력 문제 때문에 살라딘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살라딘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180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이 돼요. 살라딘 입장에서도 아직
나머지 이 잔여 이슬람 세력들을 정리할 여유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국과 일단 휴전 협정을 맺고 잡아들였던 포로도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왕국과 살라딘 아이유브 왕국 사이에 평화가 일단은 만들어져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도 살라딘과 보두행 4세가 서로 존중하고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어찌됐든 살라딘은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어놓고 주변 이슬람의 잔여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가서 알레포 지역 장악하고요. 또 모술이란 지역도 장악합니다. 모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모두 장악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이렇게 통합하는 강자로서 살라딘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왕국은 어떠냐면요. 이 보두행 4세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본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두행 4세를 보좌하던 이 충성스러운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앞에 이 살라딘과 몇 차례 전투를 계속 벌였잖아요.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과의 항정 속에서 휴전 협정을 맺고 보니 그동안 자기 이 보두행 4세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던 그런 세력들이 많이 죽어 없어졌던 겁니다. 이래서 보두행 4세는 오히려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 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돼요. 보두행 4세의 주변 세력들을 견제해줄 자기 측근들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왕국의 외척들이 난리예요. 대표적으로 보두행 4세의 엄마 아네스가 난립니다. 이 아네스와 그 세력들이 정치적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르노드 샤티용 그 인물 이슬람 세력에 강경했던 그 인물이 또 대두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뭐가 문제냐면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슬람 세력에 너무 강경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 자꾸 쳐들어가고 지금 휴전협정 중인데도 이슬람 세력 쳐들어가서 약탈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르노드 샤티용이 2차 십자군으로 들어와서 눌러앉은 인물인데 물론 앞에 보두행 4세가 몽기사르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 이 살라딘과 싸울 때 적극 참여해서 같이 싸웠던 인물이에요. 보두행 4세가 이슬람과 싸울 때는 거기에 막 협조를 했던 인물인데 휴전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반대해서 자꾸 이슬람 세력을 건드리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르노드 샤티용 때문에 이 살라딘과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 르노드 샤티용과 손잡는 인물이 기드 류진양인데 자, 이 기드 류진양이요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랑 하냐면은 시빌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시빌라가 영화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에바 그린이란 배우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시빌라가 바로 보두행 4세의 한 살 많은 누나예요. 즉 보두행 4세 누나와 이 기드 류진양이라는 인물이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보두행 4세는요 이 기드 류진양이라는 인물을 반대했어요. 이 인물이 정말 별로거든요. 당시 평판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성적인 매력이 많았나 봐요. 시빌라는요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 류진양과 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생 보두행 4세라는 왕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끝내 해버려요. 나중에 보두행 4세는요 애초에 기드 류진양이 평판이 나빠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또 결혼을 인정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 류진양이라는 인물이 프랑스 출신이고 그리고 잉글랜드와도 연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국의 정치적 상황이 보두행 4세 본인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란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어떤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드 류진양과의 결혼을 오케이 했다. 시빌라와의 결혼을 오케이 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기드 류진양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왕국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러한 인물이 돼버리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보두행 4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드 류진양이 예루살렘을 상실하는 그 하틴 전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영화 속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 발리양이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인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빨리 영상 또 연결해서 올려드릴게요.